Please, I've just come back to my flat and the door was locked, so I crawled through the window and my flatmate's covered in blood in the bathroom. Is she breathing? I don't know. I can't look. I'm sorry. Okay, I can't try and stay calm.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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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she's dead. She's dead. 2016년 10월 12일 영국의 조용한 도시 게이츠헤드에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가족은 절망에 빠지게 될 소름 끼치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비극의 중심에는 24세의 앨리스 러글스라는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치명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삶은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끝났습니다. 1991년 영국의 레스터셔의 마켓 하버럭 근처에 있는 터랭턴에서 태어난 앨리스 러글스는 부모님인 아버지 클리브 러글스 교수와 어머니 수잔 힐스 박사의 4명의 자녀 중 셋째로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앨리스는 학교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들의 파티에서 가라오케를 이끄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11살에 펜싱을 시작해 고향 레스터셔와 이스트 미들랜드 지역 대표 선수를 했었던 앨리스는 노선부리아 대학에 입학해 제품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대학 펜싱 클럽 주장이 되어 2012년 리즈 오픈에서 여자 에페 부분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앨리스는 뉴캐슬에 머물면서 영국의 유명한 미디어 및 통신 대기업인 스카이에 취직을 하였고 사이트 코디네이터로 QA 영업 책임자로 빠르게 승진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앨리스는 친구로부터 해리 딜런이라는 남성을 소개받게 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한 해리 딜런은 인도에서 태어나 에든버러 근처에 있는 퀸 마거릿 대학에 다니기 위해 2010년 영국으로 이주하였고 육군의 신병 모집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스코틀랜드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전투원 역할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지와 통화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해리가 앨리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면서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해리가 휴가를 받아 영국으로 잠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첫 데이트를 하였고 그가 마지막 2달간의 임무 수행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뉴캐슬과 에든버러에서 함께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면서 딜런의 세심하고 자상함에 앨리스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뒤 두 사람의 관계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상하던 해리의 관심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어 과도한 메시지, 끊임없는 전화, 그리고 항상 앨리스의 행방을 알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구는 걱정이라고 착각하기 쉬웠지만 그것은 해리의 소유욕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해리가 4월에 영국으로 돌아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주둔하고 있을 때 그의 행동은 더욱 통제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앨리스를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격리하여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통제했으며 그녀의 외모와 생활 방식을 비판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녀의 정신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앨리스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녀가 점점 살이 빠지고 위축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앨리스는 전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아져 게이츠헤드에 있는 1층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직장 동료인 맥신 맥길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앨리스에 대한 통제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틴더와 플랜티 오브 피쉬를 포함한 데이트 웹사이트에서 다른 여성들과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캐주얼 섹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한 여성이 앨리스에게 연락을 하면서 더 이상 해리를 믿을 수 없던 앨리스는 그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리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스토킹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전화 음성 메시지, 문자, 이메일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Please call me back, please. I just want to speak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don't even know if you're getting these voice messages, but please can you call me? 메시지 중 일부는 그의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감정적인 협박을 했고 그리고 해리가 앨리스를 몰래 찍은 성적인 사진을 폭로하겠다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앨리스에 대한 해리의 집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졌고 처음에 앨리스는 애정 때문이 아니라 해리의 불안한 행동 때문에 그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차단했을 때 앨리스의 친구들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읽고 그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앨리스가 육군 장교인 마이크 타이비사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해리는 마이크의 페이스북 계정까지 해킹하였고 마이크에게 연락하여 앨리스는 자신의 연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9월 30일에 앨리스는 집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도어 뷰어를 보았는데 그곳에 해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숨었고 몇 시간 뒤 앨리스가 침대에 누웠을 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려 커튼을 열었는데 창 문턱에 꽃과 초콜릿을 놓아두고 뒤로 물러나는 해리를 보았습니다. 해리는 그 뒤 에든버러로 돌아가면서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고 그녀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앨리스는 10월 2일 밤 경찰에 스토킹에 대해 신고하였습니다. More than anything. So I split up with my boyfriend about 3 months ago. Since then, I know that he's hacked into my Facebook and also my phone. He's been sending me a lot of messages even though I've asked him not to contact me. 그녀의 신고 전화에 경찰은 매우 동정적이었고 그가 멈출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통지인 핀을 발행했습니다. 10월 3일 해리는 경찰과 육군 간부로부터 앨리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계속해서 앨리스에게 연락했고 10월 7일 편지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소포로 보내 앨리스는 경찰에 다시 연락해 해리가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의 응답은 이전보다 덜 동정적이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무력감을 느꼈고 해리의 스토킹을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경찰에게 해리의 경력을 생각해 그를 체포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앨리스는 퇴근 후 그녀의 동료가 매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집에 들어가 즉시 문을 2번 잠그며 불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10월 10일에는 특수정찰은대 SAS에 합류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던 해리는 에든버러에서 120마일을 운전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아파트 뒤를 살펴보고 그녀의 욕실 사진 2장을 촬영하고 돌아갔습니다. 10월 12일 앨리스에 대한 해리의 집착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졌고 그날 그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불길했습니다. 해리는 에든버러에서 운전하여 게이츠헤드에 있는 앨리스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하고 데이트 앱 틴더를 통해 한 여성과 가벼운 만남을 기대하는 연락을 하면서 앨리스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15분에 퇴근을 한 앨리스는 오후 5시 30분 직장 상사가 데려다 주어 집으로 들어간 뒤 6시에 새로운 남자친구 마이크와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해리는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기술로 거침없이 앨리스의 1층 아파트 뒷벽을 기어올라 닫힌 창문을 열고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식칼로 무장한 해리는 앨리스를 탈출할 수 없게 밀배된 공간인 욕실로 몰아넣고 목에 최소한 6번의 깊은 찰과상을 입히는 기습적이고 야만적인 공격을 가했고 화장실 바닥에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온 룸메이트 맥시는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자 노크를 하고 소리를 질러 앨리스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엉덩이에 쓰러져 있는 앨리스를 보고 놀라 흐느끼며 오후 6시 34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And everything looks a mess, like she's not breathing, she's actually blue, please. I mean, knew this was coming, an absolute psychopath. Say that again, sorry. She put an 신고에서 그녀는 전 남자친구인 해리 빌런 짓이라며 그는 완전히 사이코패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 후 응급서비스가 도착하여 앨리스에게 CPR을 수행했지만 그녀는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몇 시간 뒤 에든버러에 있는 막사에서 해리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10월 13일 새벽 3시 24분 뉴캐슬의 포스뱅크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앨리스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찾은 증거는 모두 해리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지역의 CCTV를 수색했을 때 해리의 차가 앨리스의 아파트 근처 CCTV에서 발견되었고 그가 강제로 연 앨리스의 집 창문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의 왼쪽 뺨과 오른쪽 목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앨리스의 방어운으로 보았고 해리의 손목 밴드와 자동차 핸들에서는 앨리스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냉혹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앨리스의 전화 기록에는 딜런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가득했고 그녀의 친구와 가족은 해리의 강박적인 행동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여 경찰은 앨리스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해리는 살인을 부인하고 앨리스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배심 원단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4월 26일 해리 딜런은 앨리스 러글스 살해 혐의로 최소 22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판사는 해리 딜런을 앨리스의 목숨을 앗아간 질투심 많고 오만한 남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앨리스의 이야기는 영국에서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스토킹 보호명령 SPO의 도입은 그녀의 사건에서 배운 교훈의 직접적인 결과로 SPO는 스토킹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조기 개입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스토킹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줍니다. 앨리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도살이고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묵살되는 스토킹이라는 교활한 형태의 공포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입니다.